자, 주목. 오늘 앞선 시간부터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42쪽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로 생각하면 2단원의 2 유체지구과학입니다. 유체역학. 근데 뭐 여러분들 물리원에서 배우는 4단원에 보면 나중에 이제 유체역학 나오는데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써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구성은 이제 날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해류에 대한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요, 한 번에 우리가 50분 수업할 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좀 중요도가 좀 있어가지고 한 방에 마무리가 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무리되면은 딱딱 끊어서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부터 업로드 되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업로드 되는 건데 43쪽에 보시면 유형 20 기단과 전선에 대한 내용은 크게 2시간으로 갈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A반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자체는 몰라도 상관없이 일단 좀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압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44쪽에 보시면 유형 21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대저기압 있고 46쪽에 가면 열대저기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어쨌든 기압이죠. 그죠? 네. 저기압. 저기압도 있지만 뭐도 있다? 고기압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압 분포에 대한 내용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저의 존재감을 그래서 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마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은 기압에 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기압. 일단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날씨가 결정되는 거는 그 유형 20의 제목을 보면 기단 전선 있잖아요. 그죠? 날씨 요소인데. 기단 전선과 그 다음에 기압까지 요 세 가지가 버무려져 가지고 날씨 현상 하나를 설명하고 그 다음 요 단원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일기도를 줍니다. 뭘 준다고요? 그래서 일기도를 보고 우리나라 지역의 날씨는 뭐 어떤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과서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단 전선 기압을 먼저 하고 각각에 대해서 요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부분을 했어요. 뒤에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촬영 여건도 좀 많이 좋아지고 녹화할 수 있는 여건도 많고 해서 부분을 일단 따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부분을 좀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에 좀 약하다라는 어떤 단점을 좀 비춰요. 전체 스토리는 잘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서술형 평가의 범위에 들어가면 큰 내용을 먼저 다루고 부분을 들어가니까 서술형 평가는 잘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건 잘하는데 모의고사라든가 내신을 시험 쳐보면은 부분을 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약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서술형 평가는 뭐 나중에 어떤 유형을 연습을 해도 좀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일단 급한 건 수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딴 얘기를 하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수능을 강조하느냐 그러는데 그래도 수능 잘 쳐야 또 문 또 반대로 열고 들어온다. 저 빙시 저거
기본적으로 수능은 좀 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 일단 기압의 정의. 뭐죠?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압은 누구? 지구 대기압입니다. 그죠? 정의는 지표면에 공기가 내리 누르는 압력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 엄밀히 얘기하면 내리 누른다라는 표현은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기압이 작용하는 방향은 전방향입니다. 알겠어요?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측정할 때, 뭐 할 때? 내리 누른다라는 거를 내가 끄은 거는 실제로 기압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전방향이긴 한데, 그 내리 누르는 방향 쪽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실 점. 보통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의, 지구 표면에서의 기압을 얘기합니다. 지구 표면에 작용하는 기압 값을 뭐라고 정했다? 1기압이라고 정했습니다. 됐습니까? 물리원하고 화학원까지 생각해서 단위를 환산을 해드릴게요. 됐니? 보통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1기압이라고 정했냐면 같은 말로 이렇게 써도 돼. 뭐라고? 1기압은 1ATM이라고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ATM이 뭐냐면 뭐라고? 그게 대기권이죠. 영어로 atmo, ATMO가 들어가면 어두로 들어가면 대기에 의한 뭐 공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TM이라고 쓰는데 이 값은 무엇을 1기압이라고 정의했느냐면 요게 1기압이죠. 그거를 일단 지구과학에서 쓰는 단위로 뭐로? 지구과학에서 쓰는 단위로 하면은 약 1013 헥토파스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왜 알아?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됐니?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인데 길이의 단위는 미터죠. 근데 간혹 킬로미터 쓸 때도 있고 센티미터 쓸 때도 있지. 헥토 위에 H는 접두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단위. 100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한다고? 킬로는 얼마에 해당하노? 1000에 해당하죠. 센티는 100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은요, 이제 물리 쪽으로 보면, 어디로 보면? 물리 쪽으로 보면 약 얼마쯤 되느냐 하면, 화학적으로 보면 76cm Hg 정도 됩니다. 뭔 말이고? 공기가 여러 방향으로 압력을 주는데 밑으로 주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밑으로 주는 압력을 누구하고 같이 대등시켰냐 하면 수은을, 뭐를? 수은을. 그래서 수은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꾸로 꼽은 거예요. 됐냐? 그러면 쭉 내려가다 얘가 멈춰. 됐어? 멈추는 이유는 공기가 내리 누르는 거하고 얘가 내리 누르는 게 동일해졌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동일 면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동일 면적에 대해서 공기는 어디까지냐면 지표면에서 약 1000km까지입니다. 어디까지? 1000km까지에 해당하는 1제곱cm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공기 기둥이 가지는 압력이 수은은 몇 cm? 76cm 정도 되는 수은 기둥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무게가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혹은 76cm라고 해야 되고 76mm H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요게 1기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압을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거는 전부 다 1기도에서 표시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1기도에서 기압을
표현하는 방법. 뭐로 표현하죠? 기압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일기도에 뭐 그린다? 지도에서는 높낮이를 뭘로 표현해요? 등고선이라는 걸 쓰죠. 일기도에서는 말 그대로 뭐를 그린다? 등압선을 그립니다. 됐죠? 등압선 그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스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기준기압. 뭐라고요? 기준기압. 얼마? 요거 잘 헷갈립니다. 1013이라고 쓰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1013이 몇 기압이니까? 1기압이라서. 아, 근데 기준기압은 얼마? 얼마? 읽어봐.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됐죠? 주의하실 점. 이래 놓으면 또 나중에 있단 소리 합니다. 1기압 얼마야? 1000헥토파스칼. 아닙니다. 1기압은 얼마? 1013이고요. 등압선 그릴 때 기준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됐죠? 두 번째. 간격. 매 헥토파스칼 다 그리는 건 아니지. 맞아?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립니다. 그럼 1000헥토파스칼을 먼저 하나 그렸다. 그럼 1000보다 높은 지점 첫 번째 선은 1004, 그 다음에 1008. 1000보다 낮은 곳은 996, 992.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따로 안 적혀 있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압의 중심. 뭐라고요? 그리다 보면 단일 패곡선으로 원을 그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서 패곡선이 될 때가 있거든. 그 중심에는 만약에 그 중심을 향해서 낮아진다 그러면은 제일 낮은 기압의 중심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제일 높은 중심에는 높은 기압의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압 중심은 결국 우리가 무슨 기압인 경우에는 고기압이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준다? H. 또는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붙여준다? 고. 됐어요? 그 다음에 저기압이면요. L 또는 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압의 배치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즉, 제시되는 게 뭐를 알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으면, 기압 배치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제일 먼저, 뭐를 알 수 있다? 풍향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 다음에, 풍향을 좀 알고요. 대략적인 뭐도 알 수 있냐면, 대략적인 풍속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풍속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얘기할 수 있다. 그 대부분은 뭐로 따진다? 뭐를 따질 수 있다? 풍향을 따질 수 있다. 됐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지표면입니다. 뭐라고? 어찌됐든 간에 잘 들어요. 공기가 원래 평균적으로는 요 높이까지 다 똑같이 있었어. 됐어요? 그리고 전부 밀도가 균일하다고 합시다. 뭐 균일하다고? 지금부터 밀도 변화는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쭉 전부 밀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높이면 어디든 압력이 어때? 같죠? 맞아? 그러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밀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최고 높은 지점, 그러면 그 위로는 진공이다 이 말이지. 최고 높은 지점을 봤더니 공기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었어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동일한 면적으로 간격으로 쭉쭉 자르다 보면 결국 요 지점은 요 지점하고 지표의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비교하면 동일한 면적으로 비교하면 요 지점에 내리누러지는 압력이 어떻다?
이 중에서는 제일 높고 누르는 힘이 제일 많죠. 제일 많잖아, 공기가. 맞아? 요 지점은 제일 낮죠. 주의하실 점. 때려쳐 죽여도 압력의 방향은 어디다? 주의. 그러면 틀려. 전방향이야. 중력의 방향은 이쪽이요. 됐어요? 됐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쨌든 주변 지역보다 여기는 압력이 어때? 높고 얘가 중심이지. 그래서 여기는 밑에다가 여기가 H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됐니? 입체적으로 그리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노? 저기압이죠. 됐니? 그러면 모든 자연현상은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됐냐? 그럼 공기가 여기서는 주변보다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 공기가 뭐 하게 된다? 하강하죠. 됐냐? 쭉 내려가서 지표면을 만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 뭐 할까? 전사방으로 공기가 퍼져 나가려고 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지표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다? 공기의 발산이 일어납니다. 됐냐? 일단은 발산이라고만 익혀놔. 됐어요? 그럼 이 공기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낮은 데를 채우려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전 사방에서 공기가 어떻게 돼? 몰려듭니다. 공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수렴이 이루어지고요. 결론적으로 모인 공기는 어떻게 되고자 할까?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승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압 배치를 봤다. 고기압 중심이 나왔네. 여기는 하강 뭐가 있고. 잘 들으세요. 공기의 움직임이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면 바람. 다시 뭐라고? 지표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움직이면 바람. 수직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기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 하강 기류. 저기압 중심에서는요? 상승 기류. 됐죠? 바람은 고기압 중심에서 발산, 불어나갑니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주의할 점. 고기압하고 저기압은요, 기본적으로 규모가 대단히 큰 편에 속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지구에서는 반드시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진 운동을 그대로 못하고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꺾이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 지금부터 얘기하는 풍향은 우리는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기준?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됐죠? 북반구에서는 원래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뭐를 꺾인다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그 힘이 바로 전향력입니다. 뭐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학원에서는 전향력이라는 말을 원래 안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러나 어쨌든 뭐 일단 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리 꽂았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가다가 어디로 꺾인다고? 어디로 힘 받는다? 오른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됐니? 얘도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고요. 얘도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고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됐나?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발산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계 방향 회전 발산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해놓으십시오. 알겠어요? 이거는 본 내용도 아니고 쉽게 기초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진행하다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꺾이는 건데 주의하십시오. 얘가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꺾이면 요래 되잖아. 근데 저기압은 들어오는 게 중심이지. 그래서 잘 봐. 요렇게 해볼게. 요렇게 원래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들어오는 게 중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들어오는 게 중심입니다. 들어오는 게. 요렇게.
됐어요? 따라서 얘는 무슨 방향? 예, 반시계 방향 수렴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며 그거 하나 외웠으면은 저기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요즘 들어가지고 지구학원에서 요 정도까지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잘 들으세요. 북반구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게 누굴까요? 남반구 가면은 전부 반대가 됩니다. 됐니? 따라서 전향력도 어디로 작용하고?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반시계 방향 발산이 되고 시계 방향 수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남반구에 갔다고 해서 저기압이 상승하고 저기압이 하강하고 고기압이 상승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평적 이동 방향 이동에 대해서는 방향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한 적 있나? 이슬점 뭐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포화가 되면 응결이 일어나. 상대 습도는 100%야. 뭐 이런 거. 한 적 있죠? 그걸 저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만은, 중학교에 배치시켜 놓은 새끼들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해놨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G2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학원에서도 어때?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십시오. 잘 들어요. 공기가 강제적으로 붕 뜨면 위로 올라갈수록, 잘 들으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는 공기 덩이 하나하나의 개념이 아니면 그냥 다 섞여 있는 거야.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방정식이 말 그대로 끊어지는 마디가 없이 전부 연속 방정식이에요. 그럼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의적으로 끊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는 요 공기 덩어리를 내가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면 요 해당 공기 덩어리를 주변과 차단시켜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풍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됐냐? 그렇게 해서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중에 실제 결과랑 대입해봤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전환은 실제로 큰 규모에서 보면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공기를 너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평형 상태의 공기를 풍선으로 감쌌어. 됐어? 됐어? 지금 여기서 평형 상태야. 여기서 내가 위로 쓱 올렸어. 뭐라고? 위로 올렸어요. 됐니? 그럼 주변의 압력은? 주변의 압력은? 위로 갈수록 공기가 많나 적나? 적지. 따라서 위로 갈수록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잘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압력 있죠, 여기. 요 상태에 지금 평형 상태에서 내가 요렇게 쭉 막을 쳤어. 됐어? 그러면 지금은 요 안에 있는 공기나 바깥에 있는 공기가 서로 미는 힘이 어때? 같지?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런데 내가 아무런 에너지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나는 안 줬어. 그냥 올려주기만 올려줬어요. 뭐라고? 올려줬다. 상승이야, 하강이야? 상승시키면 주변의 압력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데 내부 압력은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부 압력에 의해서 얘가 안쪽에 있는 공기들이 일을 합니다. 뭘 한다고? 무슨 일? 풍선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해요. 알겠어? 됐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 겁니다. 됐냐? 맞잖아. 운동 에너지 부딪혀서 갔어요. 이 말은 오던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뭘로 바뀌었다? 얘가 일하는 걸로 바뀐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부딪히면서 얘는 어떻게 돼? 속도 더 빨라져?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 얘는 느려지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에너지가 준 거지. 다시 공기가 상승하면 내부에 있는 놈은 원래 움직이는 속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외부 압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부피를 키우는 뭐를 하게 된다? 일을 합니다. 됐냐? 따라서 에너지를 어떻게 돼? 감소하죠. 에너지는 대부분
열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 에너지가 감소할 때 온도가 어디 되노? 그죠? 내부 온도가 떨어집니다. 됐니? 온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수증기가 얼거나 물방울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반대로 저 위에 있는 어떤 평형 상태의 공기를 내가 들고 쭉 내려오면 어디 되노? 쭉 내려오면 이번엔 외부 압력이 커져가지고 부피가 줄지 야는 지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일의 효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바꿔 얘기하면 물리학적으로 하면 이 일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럼 에너지를 내가 더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갑니다. 그럼 이래 돼. 공기가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공기 덩어리가 하강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하강을 하게 되면 그 하강하는 공기들은 온도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 때문에 물은 H2O는 응결되지 않고 무조건 증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됐어요? 따라서 잘 들어. 고기압 중심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지. 따라서 H2O가 있다 하더라도 응결이 돼, 안 돼? 그래서 맑은 날씨야. 물이 전부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건조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날씨가 맑아요. 됐니? 날씨의 맑고 흐림은 온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잖아. 그러면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부분 기압의 배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고기압 중심은 항상 날씨가 어때? 맑다라고 하면 돼. 알아서 이건 100%야 거의. 그런데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뭘 하게 된다?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얘는 내부 온도가 낮아져서 응결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흐릴 확률이 어떻게 되나?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이래야 돼. 저기압이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 구름이 생겨?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느 동네에 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가 왔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어? 구름이 있었네. 맞나? 맞나? 근데 그 명제에 역은 성립을 안 해요. 해볼까? 구름이 있으면 비가 와? 맞아, 틀려. 꼭 그런 거는 아니지. 그러나 비가 왔다는 것은 구름이 있다는 거야. 맞아, 틀려. 이거는 100%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비가 왔다라는 것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다라는 것은 일단 구름이 있는 거야. 맞아. 그러나 구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비가 왔다는 것은 구름이 있다는 거야. 구름이 있다는 거는 잘 들어. 어찌됐든 간에 상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름이 생기는 법은 없어. 왜? 저기압이 형성돼가지고 상승은 하는데 그 동네에 H2O가 한 개도 없으면 구름은 안 만들어져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공급된 수증기가 없으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사막 지역에도, 어디 지역에도? 사막 지역에도 간혹 열 차이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 하강 기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승 기류 있다고 해서 비가 오나? 몇천 년 동안 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 들어.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날씨가 흐리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 상승 기류가 있네. 근데 상승 기류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이거는 성립을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있다 그러면은 100% 흐리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100% 구름이 생긴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흐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 높은 상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거꾸로 고기압인 곳에서는 반드시 맑아요. 이건 성립이야. 알았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단열 변화의 특성상 그거는 맑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름이 있대. 뭐가 있다고? 그거는 저기압이든 아니든 뭐가 있다. 그렇지. 상승 기류가 존재하는 거라.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뭔가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고기압, 저기압 중에서 주로 뭐를 배우게 된다, 이제? 저기압을 배우게 되는데,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기압 중에도요, 대규모 기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대규모 기압은 대부분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요 그림을 간단하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잘라서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북반구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극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공기는 전부 다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놓여있다고 할게요. 됐니? 그럼 이래 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균적인 온도가 높은 곳은 어디요? 적도죠. 덥고 상승 기류가 셉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구가 자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자전도 안 하고 모두 균일한 상태라고 하면 적도 지방에서는 항상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상승 기류. 됐니? 극지방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냐?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은 한쪽이 상승하면 한쪽 하강하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회전역학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줄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구가 돌다 보면, 뭐가 돌다 보면? 구가 돌면 회전 반지름에 따라 도는 속도가 달라요. 됐니? 각속도가 다르다 이 말이야. 도는 정도가 비율이 달라서 고체인 경우에는, 뭐인 경우에는? 고체인 경우에 어느 정도 탄성이 유지되면 다 같이 돕니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적도가 360도 도는 동안 우리나라도 몇 도? 360도 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붕 떠있는 공기는 처음에는 어때? 같이 도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리본만 하더라도 소년제 리본 쭉 당기면 똑같이 이렇게 도나? 휘죠 이렇게. 저 먼 지역일수록 좀 천천히 돌잖아. 맞아? 그래서 회전율이 다른 곳에서는 공기가 끊어져요. 알겠니? 도는 놈 따로 안 도는 놈 따로. 됐어? 그 공률이 심하게 변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위도 30도 지역하고 위도 60도 지역에서 끊기게 됩니다. 됐니? 잘 들어라. 어쨌든 끊어집니다. 됐나? 끊어지면 어디 되느냐? 끊어지는 지점에서 잘 봐. 적도에서 원래 상층은 북쪽으로 가고 있었죠. 가다가 끊어졌대. 그럼 어떻게 돼? 내려와. 됐어? 끊어졌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요 흐름하고 만나서 요렇게 바뀝니다. 됐니? 북극지역. 지표면을 타고 적도 쪽으로 내려오다가 끊어졌지? 어떻게 돼? 상승하고 요렇게 돌아. 그럼 각자가 어떻게 돼? 순환이 됐지?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요래 그리면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지구대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대기는 세 덩어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몇 덩어리?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적도는 1년 내내 무슨 기압이고? 그렇죠. 적도는 1년 내내 저기압입니다. 위도 30도는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강기류 아니야. 고기압입니다. 됐어요? 위도 60도는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류?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저기압입니다. 됐니? 극지방은요? 하강 상승. 하강이니까 고기압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대단히 큰 규모에서의 기압 배치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하노? 위도 30도하고 위도 60도 사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위도 30도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래돼. 우리나라는 평상시에는 대부분 고기압이 영향을 미쳐. 그런데 한 8일에서 9일 사이에 한 번씩, 뭐라고? 8일에서 9일 사이에 한 번씩 이 저기압이 내려옵니다. 처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다가 다시 어떻게? 맑아지고, 날씨가 흐리다가 맑아지고, 이게 반복을 하는 게 우리나라 원래 평균적인 날씨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저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저기압 두 개를 배웁니다. 뭘 배운다고? 60도 부근에서 우리나라에 평상시에 영향을 주는 이 저기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근방에서 생기는 것을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온대성 저기압. 그 다음에 간혹 한 번씩 미친 적도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대성 저기압인데 모든 열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열대성 저기압 중에 규모가 졸라 세지는 놈이 있죠. 초속 17m/s 이상의 풍속을 동반하는 새끼. 그게 바로 태풍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잘 봐. 날씨가 맑은 게 문제야, 흐린 게 문제야. 그래서 저기압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기압도 실제로는 배워, 안 배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고기압은 어차피 특성이 뭐야? 날씨가 맑대요, 오케이? 사실 날씨가 계속 맑아도 문제긴 해. 왜? 요즘. 난리 났죠, 지금? 왜 이렇게 고기압이 유지되는가? 지구학 1을 배워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구학 1은 태풍이 따로 한 소단원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로 강조해놨는데 최근 3년 동안 태풍 세게 온 적 있나? 나라에서 고민이 많죠. 예. 특히 지구학에서 기상 파트는 지금 이상기후 현상도 많고 해서 현실 세계하고 교과서 내에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 내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방향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약간 괴리감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 지금 시즌이면 원래 뭐가 시작돼야 돼? 예, 그렇죠. 장마인데 장마는 개코나, 그렇죠? 장마가 더 늦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초여름 날씨 아주 특징적인 건 하나 일어났어요. 한 이틀 전에. 우박 한번 떨어졌죠. 우박은 초여름에 일어납니다. 얼음 덩어리 많으니까 겨울철 아니에요? 아니요. 얼음 덩어리가 그 정도로 커졌다는 거는 얼음 상태에서 저 위에서 대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열 에너지가 어때야 돼? 활발해야 되는 그 부등 가열이 돼야 되는 시기는 초여름입니다. 알겠습니까? 봄철에서. 겨울철은 전부 춥잖아. 그러니까 얼음은 있어도 뭐 이게 안 되죠. 성장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면 떨어지고 만들어지면 떨어지고 누군 그냥 알겠어? 됐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기압 2가지 중에 온대성 저기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서술형 평가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문제지수가 한 2장 됐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애들 죽이겠다. 애들이 시험 때문에 지구학을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얘기했는데 어차피 다 포기했잖아. 문제를 3문제인 건 똑같고요. 문제지 한 면으로 다 줄였습니다. 답지 따로 없고요. 거기다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답란 다 만들어 놨고요. 긴 서술형 문장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쓰셔야 되고요. 범위는 1단원에서 2-1까지입니다. 됐죠? 3문제고 배점은 30, 30, 40 됐습니까? 그 중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그 중에 30점짜리 하나는 구분 점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틀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30점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 30점짜리 하나, 40점짜리 하나는 항목별로 구분 점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순번은 정해지게 돼 있다. 됐죠?